누구와 어떤 명목으로 거래가 된 게 99%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분식회계를 했는데 파악할 수 있어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진짜 잘 방어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투자 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투자한 분들 중에 주주의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소의 증거를 수집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가 오늘 회계장부 열람 등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정말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관 투자자인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곳들뿐만 아니라 개인분들도 요즘은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주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 방법인데 이게 또 반대쪽,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잘 방어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소송 중 하나고 동업자 사이의 분쟁에서도 또 많이 문제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네네. 네, 이거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계장부 열람 등사는 이제 상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제 회사 총주식의 이제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부여된 권리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주주는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제 일정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을 좀 감시하고 좀 견제도 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제 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는 직접 이제 그 주주가 회사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소송을 통해서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한 권리고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회사에 요청하면은 거의 다 이제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제공을 안 해요. 예, 왜 그러냐? 이렇게 회계장부 보고자 하는 사유가 대부분 다 회사 경영진을 공격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또 보통은 보여달라고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다 보여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어요. 이 회계장부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송을 해보다 보니까 이 회계장부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보통 일단 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뭐 정관, 주주명부,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냥 기본인 거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말하자면 뭐 계정별 원장, 뭐 거래처 원장, 뭐 관련 뭐 부속명세서, 뭐 세금계산서, 뭐 세무조정계산서,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뭐 급여 내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거 다 보통 열람 등사 대상이 되더라고요. 역시 일을 좀 해봐야 이런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심지어는 야 이게 회계장부야 이런 것도 되는 게 있어요. 뭐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사유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회사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관련된 직접적인 서류 외에도 어떤 업체 그리고 또 사람 이런 사람 사이에 계약서도 열람 등사를 해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계상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거의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제 다 볼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 좀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제 분쟁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사안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 원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원장들에는 회사의 자금 입출금이 누구와 어떤 명목으로 거래가 된 게 뭐 조금 과장을 보태면 99% 정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을 조금 볼 줄 알면은 이거 부정한 자금 집행인데 이거 자금 집행을 약간 가짜로 잘못 허위로 기재해 놨는데 쉽게 말하면 분식 회계를 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회사 경영진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 자금을 뭐 횡령했는지 배임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제일 이제 많이 문제 삼는 게 회사 자금 횡령 배임 고소와 연계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요 투자 사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투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혹시 다른 투자 조건과 관련해서 뭐 회사의 어떤 모든 뭐 재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도 이용이 될 수 있죠. 이제 법원으로 소송으로 해야 될 때는 가처분이랑 이제 일반 그 본안 소송이 있는데 보통 가처분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송으로 가면 좀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이 가장 강한 건데 이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일반 소송으로 하면은 한 1년 이상 진짜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증거 수집만 하다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일반 소송은 가처분을 이용하면은 보통 3개월 내외로는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네네네. 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보통 이렇게 소송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소송 사건은 주주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걸 보면은 일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할 때 그 청구를 하는 이유를 소명하게는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다른 그런 가처분들 사건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예, 요구하는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될 만하다. 요런 정도만 보여주면 인정을 좀 해준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이제 청구 자체는 좀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람을 해줄 거냐. 요 범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경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까이고 일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열람하려고 하는 서류가 결국 내가 이거를 보겠다라고 청구하는 이유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가 보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항변하는 쪽,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이거는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잘 반박하고 항변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내용만 이렇게 들어봐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청구를 하는 주주분들이든 요거 방어하는 회사 경영진이든 이거를 변호사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주들이 그러니까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했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거는 결국 열람 등사 청구를 이제 또 방어해야 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이제 부당하다. 그 열람 등사 청구를 하는 그 이유가 부당하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제 목적이 부당하거나 뭐 모색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럼 뭐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 변호사님도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례가 다양해요. 사례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먼저 목적의 부당성은 그 회계장부를 넘겨주는 거, 넘겨받는 것이 회사의 손해가 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주주가 있는데 보니까 이 주주가 이 회사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주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회사의 경영진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빼가지고 절로 갖다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뭐 어떤
명확한 경쟁 관계가 아니어도 그럴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적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걸 주장해서 방어를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주주들한테 이런 회계장부 열람 등사 이런에 관한 권리를 준 이유 자체가 네. 어떤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잘 경영되고 있는지 감독을 위하고 그렇죠. 이제 견제를 위한 건데 오히려 회사한테 손해가 줄 우려가 있으면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주겠다 이런 거고. 이제 다음으로 모색적 증거 수집. 이거는 진짜 좀 복잡해요,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주주들이 이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이미 했습니다. 민사 다른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증거 수집 목적 아니야. 이거는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색적 증거 수집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다.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열람 등사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가 더 없는지 보자, 한번 다 까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유가 이렇게 핀포인트로 딱 집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유는 너네 아직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라도. 이런 것 때문에 모색적 증거 수집이니까 인정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소송 중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청구하는 이유랑 다른 사건에서 진행 중인 쟁점이랑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색적 증거 수집 요 관련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법률적 해석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항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열람 등사 청구를 하는 그 주주들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게 넓게 이제 일단 광범위하게 네.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줘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적어도 난 이 부분은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죠. 딱 특정을 해서 네. 이제 청구를 해야 그렇죠. 회사 측 항변을 넘어서 인용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사건에서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음. 실무적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걸 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는 서류 중에 좀 현명하게 가려서 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사건은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에 정말 많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 뭐 가처분이든 소송이든지 인용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오냐면 판결이나 14일에서 30일 정도 그 정도의 영업일 동안 이 주주가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 회사 사무실 아니면 회계장부가 보관돼 있는 회계법인,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를 가서 일과 시간 내내 이거를 보고 복사해 올 수 있는 권리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점거당하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어할 때는 이제 변호사님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야, 요 정도 서류는 그냥 주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소송을 하다가 주잖아요. 그럼 그 준 서류에 대해서는 각 하나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좀 줄 건 주고 가릴 건 가리고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이제 증거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에 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자, 경종아 울려라. 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분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소송은 매우 강력한 증거 수집의 방법이고 특히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 원장은 핵심 증거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둘째, 회사 경영진의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가 인정될 경우에 회사의 매우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는 것과 별개로 어느 정도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고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나 이유의 부당함이나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모색적이다 이런 항변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으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는 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좀 어려운 사안이니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